제가 다음을 창업하던 시절과 비교하면 한국 스타트업 생태계는 정말 속된 말로 용됐다라고 볼 수 있고 엄청 좋아졌다고 봅니다. 최근에 글로벌 비즈니스를 보면은 정말 빨리 변하고 아이폰이 때문에 노키아가 무너졌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좀 큰 혁신이 오면 지각 변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큰 혁신을 사실 기존의 대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하기는 조금 구조적으로 쉽지는 않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이런 혁신에 훨씬 더 유연하게 대처하는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국가적인 차원에 있어서도 어떤 경쟁력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지금은 사실 뭐 스타트업들이 그렇게 인력이 많지는 않지만 향후에 글로벌 기업까지 커진다면 지금의 네이버, 카카오 같은 수천 명 정도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안녕하세요. 매시업 엔젤스의 대표 파트너이자 글로벌 스타트업 축제인 컴업의 조직위원인 이택경입니다. 95년도에 다음을 공동 창업하고 13년 정도 이상 다음에 있었고요. 2010년도에 프라이머를 공동 창업하고 2013년도 여름에 매시업 엔젤스라는 엔젤 네트워크를 설립해서 대표 파트너를 맡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초기 투자자가 정말 약했는데 지금 뭐 엑셀레이터나 엔젤 투자, 뭐 기타 초기 VC까지 상당히 많은 다양한 초기 투자자들이 생기고 그들이 단순히 이제 돈만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본인들의 경험과 지식을 전달하면서 조언을 해주는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다음은 상장하기 바로 직전에 미래에셋에서 투자받는 거 외에는 다 해외에서 투자를 받아서 제가 잘 몰랐는데 보니까 옛날 그 닷컴 버블 시절에는 독소조항이 상당히 강했더라고요. 듣기로는 뭐 3년 이내에 상장을 못하면은 내가 사간 주식 다시 사줘. 내가 투자한 돈 다시 니네가 사가. 뭐 이런 식으로. 최근에는 여러 가지 이제 투자의 어떤 계약서 문구도 스타트업에 좀 더 친화적으로 변화된 건 있고요. 하지만 여전히 조금 이제 아쉬운 게 몇 개 있다면 첫 번째는 일단 저희가 좀 투자 쪽에서는 조금 더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주시면 좋겠다. 왜냐면 VC분들이 이제 한국의 어떤 여러 가지 그 VC 구조상 아직까지 좀 실패에 대해서 좀 더 투자자들의 눈치를 보시는 분이 있어요. 해외 투자자들은 실패는 별로 신경 안 씁니다. 원금 회수되든 말든. 그것보다는 차라리 지금 잘 나가고 있는 회사가 30배가 되고 그게 다시 100배가 되는 게 더 중요한데 국내는 혹시나 회사 잘못됐을 때는 어떻게든 원금을 좀 회수를 해야지만 조금 면피가 쓴다? 이런 것들이 조금 있어서 실패에 대해서 살짝 주저하는 거 투자자분들이 이런 것들 조금 개선되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숙제 중에 하나가 규제입니다. 저희가 이제 정부 지원 사업은 정말 누구 말대로 당군 일에 가장 좋았었는데 지금 아직까지 규제를 개혁하는 속도는 좀 그 속도를 못 쫓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약간 우리나라의 좀 그 법 체계 시스템이 파지티브, 어떻게 보면 하라고 한 것만 할 수 있는 나열형이라서. 근데 사실 이제 스타트업이 이제 새로 진출하는 분야는 법에 명시되지 않은 분야가 많을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네거티브 시스템을 가진 국가들이 좀 더 유리한 게 있고요. 이런 것들을 지금 이제 규제 샌드박스 같은 제도를 통해서 일정 기간 동안 유예를 시켜주는 이런 제도를 취하고 있긴 하지만 본격적으로 또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규제 샌드박스와 별개로 또 이제 법 체계가 바뀌어야 되기 때문에 개선의 이제 숙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이제 숙제가 글로벌 진출인 것 같습니다. 미국 시장 같은 경우는 워낙 크고 미국 시장만 먹어도 거의 글로벌 시장인데 그리고 또 일본만 해도 꽤 크죠. 반면에 또 이스라엘이나 대만 스타트업들을 보면 그 친구들은 너무 시장이 작아서 무조건 자기네는 해외를 진출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런 한국의 시장 규모가 일부 섹터는 시장이 충분히 커서 경우에 따라서 유니콘도 될 수 있는 시장이 있는 반면에 또 나머지 시장들은 상대적으로 좀 작은 시장들도 있습니다. 필연적으로 이제 글로벌 진출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서구권이 되었든 중국이나 뭐 일본 같은 동북아가 되었든 아니면 동남아가 되었든 이제 이런 쪽으로 진출을 많이 해야 될 것 같은데 개인적으로는 이 단일 민족이 오히려 지금 이 글로벌 시대에 약간은 허들이 아닌가. 지금 저희 이제 젊은 세대를 보면 정말 스마트하고 어학도 되게 외국에 능한 친구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어릴 때부터 외국 생활 안 한 친구들은 어떻게 보면 단일 민족, 단일 문화에만 익숙해져 있다 보니까 글로벌 진출을 할 때 그런 타국의 문화나 사회 시스템을 이해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다국적 멤버로 구성을 해서 스타트업을 해외 진출을 시켜야 되는데 이제 그런 것에 아직까지는 좀 훈련이 덜 된 면이 있는 것 같아요. 또 하나는 역시 이제 규제인데요. 아직은 한국의 이런 외환관리법 같은 것들이 해외 자금 도피 같은 걸 우려해서 많이 좀 복잡합니다. 일부는 좀 글로벌 시대에 좀 표준에 맞지 않는, 좀 명확하지 않는 것들이 많아요. 그래서 심지어는 어떨 때는 이제 전문가조차도 이럴 땐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규제들도 간편하고 그리고 글로벌 표준에 맞게 좀 더 개선된다면 스타트업들이 좀 더 해외 진출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저희 이제 컴업 행사는 통합된 스타트업 행사로 기획이 되어 있고요. 특히 그 중에 제가 생각하는 핵심은 글로벌인 것 같습니다. 사실 이제 저희가 이제 스타트업들이 글로벌 진출을 많이 좀 해야 되는 시점이 왔고, 또 글로벌 진출을 시도하고 있는 스타트업들이 많은데, 아직까지는 좀 국내에서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좀 부족한 것들이 있는 것 같아서 이 행사를 조금 크게 구성하고 각국의 관련 기관들과 협력을 하고 투자자들과 협력을 해서 국내에서 좀 글로벌 관련된 트렌드도 듣고 서로 크로스로 좀 투자자들도 만나고 다른 글로벌 스타트업들과 교류도 하면서 좀 많은 점을 배울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